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16장 용해도와 차기온의 평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제 우리가 화학 평형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하고 이제 연관성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학 평형에 대한 얘기들이 좀 쭉 같이 전개되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염기 공부할 때요, 공통이온 효과라는 거 했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공통이온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뭐 산염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니까 일반적인 용어가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염기 할 때 완충유액 하면서도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공통이온이라는 건 이제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실 것 같고요. 어쨌든 용해도와 착이온의 어떤 평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용해도에 대한 얘기예요. 용해도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이런 거 많이 해요. 앙금 생성 반응. 그죠? 그래서 뭐 질산은 수용액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혼합하면 염화은 AgCl이라고 하는 흰색 앙금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앙금, 침전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AgCl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놈들이 정말 하나도 안 녹겠느냐 이거죠. 아주 극히 일부지만 평형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AgCl이라는 반응의 평형상수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시적으로 볼 때는 그냥 모두 다 침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떠한 역반응이 아주 극히 일부지만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은 우리 수용액의 여러 가지 중금속 이온들이 여러 가지 영향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온들에 대한 농도를 파악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금속 이온들의 어떤 용해도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pH 조건, 그리고 이러한 착이온이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이온을 형성하는 그런 평형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착이온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전이금속과 베이화학이라는 단원에서 다시 다루게 되지만 그때는 이제 착이온의 어떤 구조라든지 성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러한 물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용해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먼저 이온성 고체 물질에 대한 용해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뭐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는요, 알칼리 금속의 양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물에 매우 잘 녹아요. 그러니까 뭐 Na 플러스라든지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K 플러스, Li 플러스 이렇게 알칼리 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염이라는 건 이제 이온 결정이겠죠. 그래서 뭐 NaCl이라든지 KNO3라든지 뭐 등등등 이렇게 알칼리 금속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CaF2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떤 반응식을 주었는데 이쪽은 AQ예요. 이쪽은 S죠. 자, 우리가 만약에 NaCl 같은 걸 녹인다라고 해볼게요. NaCl, 뭐 NaF를 할까? 똑같이 이제 F가 있으니까 NaF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NaF는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이미 출발할 때부터 AQ인 거죠. 얘는 출발할 때 S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반응식을 표현하는 것 자체에도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지 않은 애들, 이런 애들 우리가 난용성염이라고 해요. 난용성염. 난용성염. 잘 녹지 않는다. 뭐 한자식 표현이니까 좋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물에 잘 녹지 않는 그러한 이온 결정들에 대한 용해도를 우리가 이제 이번 단원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aF2를 보게 되면 얘가 이제 녹게 되면 이게 떨어져 나갈 거예요. 하지만 얘가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뭐 물의 양만 충분하면 뭐 녹겠죠. 물론 얘도 엄청나게 많은 물을 주면은 뭐 녹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작게 녹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NaF 같은 것들 녹는 거랑 이제 다른 양상인 거죠. 그래서 CaF2 같은 것들을 녹이게 되면 요 놈이 Ca2 플러스와 2F-의 형태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히 일부만 녹아요. 그리고 요 K 값이 1보다 엄청 작아요. 엄청 작아요. 되겠죠? 자, 용해가 진행됨에 따라 Ca2 플러스와 F-의 농도는 증가할 수 있다. 뭐 중단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어떤 어떤 염이든지 간에 다시 부딪혀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CaF2의 경우에는 이 역반응이 매우 우세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정반응의 어떠한 평형상수가 매우 작더라.
자, 최종적으로 용해와 침전 형성 사이에 동적 평형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동적 평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녹는 과정, 그리고 다시 침전하는 과정이 속도론적으로 같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용액을 우리는 포화수용액, 포화용액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포화되었다고 한다. 용해도만큼 녹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중학교 때 많이 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은 AgCl이 이렇게 용해가 되거든요. 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좀 실수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AgCl 같은 경우에는 용해도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평형에 도달했을 때 요놈의 농도가 용해도예요. 그쵸? 또 누가 용해도예요? 요게 용해도죠. 그러니까 요 AgCl이 만약에 1만큼 용해가 되면 얘는 1만큼 생기고 1만큼 생겨요. 자, 용해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물질이 용해된 만큼의 농도로만 존재하는 물질, 그것이 바로 용해도예요. 그래서 자, CaF2의 경우에는 얘가 하나만큼 만약에 이온화됐다. 물론 농도로 표시를 할 거예요, 우린 앞으로. 근데 어쨌든 하나만큼 이온화가 됐다. 그러면 얘는 하나가 생기고 얘는 두 개 생기죠. 그럼 용해도가 뭐예요? 이놈의 농도예요. Ca2+의 농도지 F-의 농도는 용해도의 2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용해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염두에 둬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이 용해된 만큼만 존재하는 농도, 그것이 바로 용해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